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입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직접 겪었던 사건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어머니는 생전에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 이야기를 하실 때면 언제나 마지막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지 한 1년째 되지 않았을 때 겪었던 그날의 기억을 평생 악몽처럼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당시 저희 부모님은 형제들을 데리고 붐비는 관공서에 서류를 작성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6살인 형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돌도 안 된 저를 이렇게 뒤에 안고 계셨고, 그리고 3살이던 둘째 형은 어머니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있었다고 해요. 서류를 작성하던 단 몇 분 후 어머니가 완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문득 기분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 옷자락을 잡고 있던 작은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죠. 아버지는 큰형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사방팔방 작은 형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고, 어머니는 저를 뒤에 안은 상태로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그때 택시를 잡으려는 한 낯선 여자가 제 형의 손을 꼭 쥔 채로 사탕을 먹이며 어머니가 건너편을 향해 비명을 지르면서 부르자 그 여자는 애써 못 본 척하며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계속 흔들고 있었대요. 어머니는 곧바로 뛰어가 형을 낚아채고 그 여자에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아니, 남의 아이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 그러자 그 여자는 황당하게도 아이가 예뻐서 그냥 사탕 준 것 뿐이에요, 어디 데려가던 게 아니에요, 이러면 시침을 떼더랍니다. 너무나 놀랐지만 다행히 형은 찾았기에 형을 꼭 껴안으니 뭣도 모르고 형은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더 따지려고 하는 순간 그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택시 타고 그냥 사라져 버렸대요. 어머니는 이 말을 할 때면 그 당시 그 여자의 차갑고 행한 그 이상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늘 꼭 하던 말이, 만일 그날 단 1분만이라도 늦었다면 작은 형을 영영 잃어버렸을 거라고. 그랬다면 본인의 인생은 지금까지 아마 지옥이었을 거 아니냐고. 그날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등골이 서늘하다면서 생전에 매년 한 번씩은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성인이 된 둘째 형에만큼은 공부나 장래 문제로 심한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형님이나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셨지만 언제나 보면 작은 형님은 늘 면죄부 일종의 어드밴테이지를 적용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매번 듣고 자란 탓에 이런 실종 사건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고 싶어져요. 사건이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록 종교는 없지만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게 아닐까 고민도 했거든요. 하지만 잊혀져가는 사건을 자꾸 꺼내서 언급을 해야 해결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생길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지옥 속에 28년째 갇혀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자 한국과 일본을 잇는 기괴한 실종사건의 기록, 나카무라 미나코 실종사건입니다. 1998년 4월 6일 일본 리카타현 나카오카시 18살의 나카무라 미나코는 학원 등록을 내고 올게요 하며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는 돈 잃어버리지 말고 잘 다녀와 라며 딸을 배웅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 미나코는 엄마밖에 모르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엄마가 챙겨주는 연고를 늘 발라야 했고, 고등학교 졸업 무렵 친척이 물어봤나봐요. 대학 가면 멀리 떠나겠네 라는 친척의 말에도 엄마가 혼자 남게 되니 멀리 가고 싶진 않아요 라고 답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엄마의 서명을 위조해 해외로 떠났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나코는 실종 전 어머니에게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야 하니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미나코가 평소 책 읽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갑자기 그 시점에 도서관 카드를 집착했던 것을 나중에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신분증은 도서관이 아닌 여권 발급에 사용된 거예요. 누군가 그녀를 조종하며 도서관 카드라는 핑계까지 입에 담아준 건 아닐까 싶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평범한 재수생이었던 미나코의 미나코답지 않은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미스터리한 점은 그녀는 집을 나가기 바로 전에 어머니 몰래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어머니의 서명을 완벽히 위조했어요. 절대 그럴 만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그녀가 늘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여권을 굳이 왕복 2시간이나 걸리는 니카타시까지 가서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이유는 그곳이 발급이 가장 빨랐대요.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혹은 약속된 날짜에 맞추려는 듯 말이죠.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서울 김포공항 탑승권을 그녀의 이름으로 나가오카 여행사를 통해서 예매했는데, 문제는 당사자가 아닌 중년 나이로 보이는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의 여성이 이 이름을 사칭하며 표를 의뢰했다는 점이에요. 그 중년 여성은 우리나라 여행을 굉장히 자주 한 듯 익숙해 보였고 숙소 예약은 필요 없다고 했으며 왕복도 아닌 편도 항공권을 원했어요. 그녀 주변에 허스키한 중년 여성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이상한 점은 그녀가 가져간 돈은 단돈 3만원, 한국 돈으로는 그 당시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50만원이 든 봉투에서 3만원 빌려갑니다, 제 통장에서 빼가세요 라고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로 가출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3만원만 가지고 나갔을까요? 이렇듯 여러가지 상황이 모두 미스테리합니다. 해외여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내성적인 소녀가 왜 이토록 치밀하고 급하게 일본을 떠나려고 했던 걸까요? 지각 한 번 안 하고 성실한 학생, 엄마가 혼자 남는 게 싫다던 수줍은 소녀, 평생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소녀가 가장 중요한 약도 챙기지 않고 해외로 떠났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친구들은 그 아이는 혼자서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미나코의 등 뒤에서 그녀의 성격과 습관을 모두 알고 교묘하게 조종한 그 허스키한 목소리의 중년 여성은 과연 누굴까요? 실종 다음 날인 4월 7일 미나코의 이름이 뜻밖의 장소에서 포착돼요. 바로 대한민국 김포공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먼저 항공권을 발권받을 당시 미나코와 전혀 다른 차림의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은 일문의 여성이었대요. 공항 지원들은 기억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정체불명의 남녀가 그녀를 마중 나왔다는 사실을 공항 CCTV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미나코가 직접 작성한 입국 신고서예요. 그녀는 체류지에 TS 트랜짓이라고 적었어요. 한국은 경유지일 뿐이며 제3국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의 미나코가 한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 캐나다, 미국 같은 북미, 그리고 남미 등 많은 국가가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그녀가 다른 나라로 떠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특정 실종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류이지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해요. 북한이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경로를 거치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가설은 하나입니다. 미나코는 누군가에 의해서 신분 세탁의 도구로 이용되었거나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거대 조직에 의해 한국으로 유인된 것은 아닐까요? 2019년 미나코의 어머니는 한국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요. 70세가 넘는 노무는 한국어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미나코 살아만 있어다오,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게 해다오. 나카무라 미나코. 그녀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의 나이는 고작 18살이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쯤 40 중반의 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녀는 어쩌면 한국의 어느 거리에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실종 사건에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1번은 자발적 실종, 스스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일본을 떠났다는 가설인데, 하지만 사전 준비 흔적도 없고 실종 다음날 바로 해외 이동했고 항공권을 본인이 직접 구매하지 않았고 공항에서 여러 명이 동행자, 인솔자 등장한 걸로 봐서 이 가설은 가장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제3자의 개입인데 인솔, 인계, 납치 구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항공권 구매자가 미나코가 아닌 점, 일본 공항에서 이미 중년 여성과 동행한 점, 허스키한 목소리 여성이 실무 담당자의 가능성이 높고 한국 도착 직후 신원불명의 남녀에게 인계된 점으로 봐 어떤 식으로든지 미나코를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인솔 및 인계까지 한 납치, 일본에서 인솔해갖고 한국으로 인계한 다음에 이후 행방불명, 이런 순서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한국은 목적지라기보다 중개 지점으로 보입니다. 항공권 분할 발권이나 경유 기록 분산 가능성 있어요. 일본 출국 기록만 봐도 한국 방문으로 끝나니까요. 3번은 정신붕괴로 인한 기억상실, 어떤 이유에서 정신이 붕괴되어 원하지 않는 여행 후 기억상실로 실종인데, 솔직히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정신이 붕괴되고 혼자 여행을 하다 기억상실로 혼자 헤매게 되고, 그랬으면 한국에서 벌써 발견되었겠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쪽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나코 나카무라의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행방불명이 아니고, 그녀는 실종 직후 해외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는 여러 명의 제3자가 개입했습니다. 일본 공항에서의 동행, 항공권을 대신 구매한 여성, 그리고 한국 도착 직후 나타난 신원불명의 남녀, 이 모든 정황은 미나코가 자유로운 개인으로 이동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 도착 직후 나타난 신원불명의 남녀, 이 모든 정황은 한국은 목적지가 아니라 중계지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 이후 행선지는 의도적으로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인 재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혀지는 순간 찾을 기회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누군가의 기억 속에 혹은 누군가의 옆집에 이 소녀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는 계속 부르는 거,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라진 그들에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구조 신호예요. 이런 지속적인 관심이 언젠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런 실종 사건이 해결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고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창고의 블랙이었습니다. 안녕.